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시간 응답 특성 중에 과도응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차 지연제역의 인디셜 응답과 2차 지연제역의 인디셜 응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차 지연 제역의 인디셜 응답.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 제역의 같은 경우에 출력과 입력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를 전달함수 GS라고 보고요. 여기를 입력의 함수 RS, 출력의 함수 CS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1차 지연 제역의 인디셜 응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디셜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은 RT라고 하는 값이 UT인 이런 함수를 인디셜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시게 되면 RS는 S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지연 제역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지연 제역의 전달함수 GS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TS분의 어떤 K 값이 되겠죠. 그냥 단위값 1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차 지연 제역의 전달함수가 되겠죠. 그럼 얘를 CS는 출력 CS라고 하는 것은 전달함수와 RS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얘와 얘를 곱하면 즉 S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TS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0 라플라스 변환하시게 되면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럼 CT는 0 라플라스에 CS를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CS를 0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0 라플라스 해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자 S분의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S에 1 플러스 T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부분분수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부분분수로 적게 되면 S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TS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A 값과 B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0 라플라스에서 배운 거니까 A는 1 플러스 TS분의 1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S에다 얼마 넣어야 되나요? 여기에 0 값이 0이 되는 0을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A는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B는 S분의 1 S에다가 얼마 넣어야 되나요? 요 값이 0이 되게 되는 값 마이너스 T분의 1을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T분의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럼 CS는 S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TS분의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S분의 1. 자, 이걸 다 T로 한번 나눠볼까요? 위아래를 T로 나누면 요거 T로 나누면 S, 요거 T로 나누면 플러스 T분의 1. 그쵸? 요거 T로 나누면 1 됩니다. 그렇다면 요 CT는 0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은 1 되고요. 마이너스 자, 이거 0 라플라스 하면 2에 마이너스 T분의 1 T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을 T분의 1이 뭐예요? T가 시정수잖아요. 시정수. 그럼 얘를 편의상 그냥 알파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떤 함수로 나타내게 되면 요게 1이 될 것이고요. 함수가 이렇게 되더라. 그렇죠? 그때 여기가 t가 되는 거예요. t. 요 t. 여기는 0.632. 그러니까 시정수예요. 시정수. 여러분들 RL
RL 직렬회로 해서 뭐 시정수 이거죠. 이런 함수가 되더라. 즉 1차 지연 제역의 인디셜 응답은 이러한 형태의 꼴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지연 제역의 인디셜 응답 이걸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특성근의 위치에 따라서 안정, 불안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부족제동, 과제동, 뭐 임계제동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것도 또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지연 제역의 인디셜 응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전달함수 GS가 있고요. 여기는 단위 부계한 시스템이다라고 볼게요. 여기는 RS가 되고요. 여기는 CS가 된다라고 보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순방향 전달함수 GS가 이렇게 볼게요. S의 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 S분의 오메가 n 제곱이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페르프 전달함수 즉 MS는 1 플러스 G HS분의 GS 이거잖아요. 그쵸? 이것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집어넣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 이런 형태의 꼴이 나와요. 이 공식 그대로 넣으면 돼요. 여기 h 값은 1인 거죠. h 값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유도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특성 방정식 fs라고 하는 것은 페르프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s의 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이퀄 0. 얘가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달함수의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2차 지연 제역에서.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학교 때 배우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요 식을 만족하는 x값은 근해 공식에 의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 집어넣으면 x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요 식에서 그대로 s값은 구하게 되면 하나는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지타 오메가 n 플러스 오메가 n 루트 지타 제곱 마이너스 1 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네요. 그죠? 하나는 그러면 마이너스 지타 오메가 n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n 루트 지타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지타를 뭐라고 하냐면 얘 지타라고 읽어요. 지타.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감, 쇠, 비 또는 재, 동, 비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제동비.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 특성 방정식의 특성근 S가 A, B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2차 지연 제역에 두 개잖아요. 얘 하나, 얘 하나.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양수일 때 5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얘가 양수일 때 얘는 뭐라고 했죠? 불안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A, B가 두 개의 허근일 때, 두 개의 허근일 때는 얘는 안정과 불안정의 경계라고 했잖아요. 임계 안정.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두 개의 음의 복소근, 두 개의 음의 복소근 근일 때라고 했어요. 두 개의 음의 복소근. 일단 얘는 뭐라고 했죠? 부족제동.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 부족제동은 진동적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중근일 때. 중근일 때 뭐라고 했죠? 얘가 임계 상태. 즉 부족제동과 과제동의 중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얘가 두 개의 음의 실근일 때. 그렇죠? 얘는 뭐라고 했어요? 과제동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지타 오메가에는 시그마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 지타 값에 따라서 얘와 대응이 돼요. 그럼 잘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타 값이 0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얘가 양수가 된다고요. 그럼 불안정이라는 얘기가. 얘는 지타 값이 0보다 작으면 불안정이 된다고요. 양수값이 되니까. 언제? 지타 값이 감쇄비가 0보다 작으면 불안정. 두 번째. 지타 값이 0이라고 볼게요. 0. 그럼 얘는 0 되나요? 얘도 0 되죠. 그럼 여기는 얘가 0 되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J가 된다고요. 얘가 0이면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J 오메가 N 되겠죠. 그러면 지타 값이 0이면 얘는 J 오메가 N, 얘는 마이너스 J 오메가 N. 두 개의 허근이 돼요. 지타 값이 0일 때 두 개의 허근이면서 임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타 값만 보더라도 우리가 얘가 안정인지 불안정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지타 값이 1이라고 볼게요. 1. 지타 값이 1이라고 볼게요. 1. 자, 지타 값이 1이면 요 값이 0이고요. 요 값도 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n. 그러니까 지타 값이 1이면 마이너스 오메가 n, 마이너스 오메가 n. 그럼 얘는 뭐냐면 중근을 가져요. 지타 값이 1일 때. 지타 값이 1이면 중근을 가져요. 자, 지타 값이 1보다 크다라고 볼게요. 1보다 크면 요 값은 요게 1보다 크니까 얘는 실수죠. 실수값이잖아요. 그죠? 얘는 뭐라고요? 실수값.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오메가 n 값이 돼요.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어떤 값. 그죠? 얘가 1보다 크다 하더라도 이것보단 작아요. 절대값이.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실수값, 지타값이 1보다 크면 얘는 두 개의 의무실근을 가져요. 1보다 클 때. 그럼 얘는 부족제동은 뭐겠어요? 지타값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을 때. 그러니까 지타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부족제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지연 제역의 인디셜 응답에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그거와 동일하게 돼요. 근데 근의 특성근의 위치와 그 다음에 지타 값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지타 값에 의한 얘가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그리고 안정이면 얘가 부족제동이냐 과제동이냐 아니면 임계제동이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으로는 부족제동에서 용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 번째, 과도응답의 용어. 과도응답에서의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과도응답의 이제 부족제동에 대한 부족제동에서 좀 알아보자. 부족제동의 그래프는 우리가 원하는, 자, 여기가 시간이 t라고 하고 얘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값이다라고 볼게요. 뭐 k값이라고 볼까요? k값. 그럼 얘가 시간 t 이퀄 0에서 어떠한 이러한 그래프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과도 상태가 되는 거죠. 과도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우리가 용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t가 0에서 최종 목표값의 50%가 되는데 이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죠? 얘를 td다라고 해요. 여기서 td라고 하는 건 즉 50% 목표값의 5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지연 시간이다라고 해요. td라고 하고 지연 시간. 용어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라.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요 구간에서는 얘가 직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렇죠? 직선. 상승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잘 보면 여기에 10% 목표값의 10%에서 요 목표값의 90%까지 도달하는데 요 걸리는 시간,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TR 10%에서 90%, 즉 목표값의 10%에서 90%까지 걸리는데 요하는 시간, 10에서 9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를 우리는 TR, 그러니까 상승한다. 그래서 상승 시간이다. 자,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얘가 목표값이죠. 목표값에 오차원이 5% 이내. 여기에 목표값에서 오차범위 5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TS, 정정 시간 또는 응답 시간이다라고 해요. 오차범위 5% 이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얘를 우리는 뭐 TS, 응답 시간 또는 뭐 정정 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목표값에서 그거보다 위로 올라간 요만큼 얘를 오버슈트라고 해요. 오버슈트. 오버슈트. 그러면 첫 번째 얘가 가장 높게 올라가겠죠. 얘를 최대 오버슈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얘가 제2 오버슈트가 돼요. 그럼 얘는 파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감소. 즉 감쇄되고 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용어는 백분율 오버슈트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 백분율 오버슈트. 백분율 오버슈트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 결국에는 뭐 최종 목표값이 되겠죠. 최종 목표값분의 오버슈트 값이 되겠죠. 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게 백분율 오버슈트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가 감쇄비예요. 감쇄비. 아까 했던 뭐 지타 값이 되겠죠. 그죠? 감쇄비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최대 오버슈트분의 제2 오버슈트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용어에 대해서 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또는 뭐 다음 용어가 뭔지 찾아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과동답 용어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